2부에서는 차량 내부와 부가 옵션을 사냥해 보겠습니다. A7의 인테리어는 전체적으로 모던하고 세련된 느낌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센터 패시아와 콕핏의 디자인 라인이 변경되었고 터치스크린 장착으로 운전자의 조작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뒷자리도 마찬가지로 터치스크린을 장착해 더 깔끔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그럼 세부적인 옵션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시트를 알아볼 텐데요. 이번 신형 A7은 기존에 사용하던 천이나 밀라노 천연가죽, 그리고 알칸타라 가죽 외에 레더 모노푸어 550 콤비나티온, 가죽과 모노푸어 550 콤비네이션, 가죽 모노푸어 550 콤비네이션은 인조가죽인데 인조가죽 세공 기술의 발달로 가죽 못지않게 부드럽고 질감 있는 연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발코나 가죽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게 되므로 더 중후하고 고급스러움을 느끼게 하거나 스포티하게 하거나 개인의 취향에 맞게 세분화된 실내 디자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코나 가죽을 사용할 경우 문의 면쪽 재질을 발코나 가죽으로 바꿀 수 있으며 아우디 익스클루시브 세팅으로 색을 다양하게 바꿔 더 화려한 실내 디자인 연출이 가능케 하였습니다. 스티어링 휠, 일단 추가 비용 없이 기본으로 장착 가능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패들 시프트가 있고 하나는 없는데 왜 가격 차이가 없는지는 의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추가로 스티어링 휠 열선을 추가하거나 스포트라인 스티어링 휠 두 종류, 그리고 아우디 S라인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아랫면이 깎여있는 스티어링 휠, 이렇게 디자인 라인 3종류, 스포츠 라인 3종류, 모두 6종류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물론 다른 추가 옵션을 선택했을 시 스티어링 휠 선택은 제한이 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6가지의 선택 옵션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다음으로 운전자의 손이 가장 많이 닿는 곳, 센터 패시아와 센터 콘솔을 살펴보겠습니다. 풀체인지 신형 A7에서 가장 크게 변경이 된 점은 이 센터 패시아와 센터 콘솔 디자인 변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존 디자인을 완전히 벗어나 풀 터치 스크린으로 보다 직관적인 인지가 가능하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운전자 쪽으로 각도가 약간 기울어져 있어 운전자의 조작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상단 부분은 10.1인치의 풀 터치 스크린으로 내비게이션, 멀티미디어 등 각종 조작을 할 수 있고, 하단 조작부는 8.6인치 터치 스크린으로 실내 온도, 열선, 드라이브 셀렉트 등 설정을 조작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 기능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여기 센터 콘솔이랑 센터 패시아 부분을 보면은 되게 심플해졌어. 이쪽 부분은 그냥 단순히 컵홀더랑 가운데는 이 차 키를 꽂을 수 있는 이렇게 차 키를 그냥 보관용이야. 보관용인데 반말하고 있네. 형한테 얘기하듯이. 보관용으로 쓰고 있고 12V짜리.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핸드브레이크, 그리고 이거는 드라이브 상태에 놓여있을 때도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더라도 이걸 켜놓으면 앞으로 롤링을 하지 않는. 그리고 열면 이거 수납 공간이 사실 넓진 않아. 컵홀더가 딱 여기만 있기 때문에 여기는 SD카드나 유심카드나 그다음에 USB 잭 2개를 꽂을 수 있고, 아우디 차량들이 이제 옵션으로 넣을 수 있는 핸드폰 충전, 무선 충전 거치대, 핸드폰 여기 놓게 되면 이제 충전할 수 있지. A5, A7, Q5, Q7 뭐 이 부분에 다 탑재가 돼서 나오는 거고, 이제 센터 패시아 이쪽 부분이 완전히 터치로 바뀌었지. 같은 경우는 엔터테인먼트랑 내비게이션을 담당하고 10.1인치 햅틱 어쿠스틱 터치 방식을 채용을 했고, 자 그리고 밑에 스크린 같은 경우는 8.6인치를 사용했고 공조기나 편의 기능 같은 것들을 담당을 해. 요거는 뭐 얼마 없으니까 차례대로 설명해 볼게. 자동 스타트 스탑, 시동을 자동으로 끄고 키는 거, 그거를 끄든지 말든지 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레인 어시스턴트를 끄고 킬 수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집으로 바로 가고 싶을 때 그러면 이걸 누르면 그 위에 요 위에 디스플레이에 집으로 갈래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바로 내비게이션으로 바로 갈 수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리어 스포일러를 올리고 수동으로 이제 꾹 누르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빨간색 들어왔지? 그럼 이제 올라간 거야. 다시 한번 꾹 누르면 내려가고. 이거를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고, 이거는 인포메이션을 끄는 거 같은데, 그리고 이건 전체 위에 디스플레이를 끄는 거고. 꺼졌지? 위에 다시 켜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밑에 보면은 온도 조절하고 엉뜨를 끄고 킨다던가 안에 공기 완전히 끄는 거 오토매틱으로 바꿔놓고 뭐 이런 것들 드라이브 셀렉트를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버튼 같은 경우는 누르면 위에 드라이브 어시스턴트를 맥시멀로 다 킬지 설정 인디비듀얼로 킬지 그 다음에 베이직으로 킬지를 다 세팅을 할 수가 있어서 상황에 맞고 나에게 맞는 어시스턴트 프로그램들을 보다 쉽고 빠르게 켜고 끌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근데 이게 터치다 보니까 터치면 뭐 다 만져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을 하잖아. 사실 근데 나도 걱정을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 걱정 여기가 전체적으로 이제 바탕색이 검은색이다 보니까 지금 내 얼굴도 비치지만 자세히 보면 이제 지문들이 되게 많이 묻어있단 말이야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사용하면서. 근데 이 지문들 때문에 좀 지저분해 보이면 이거 닦기도 어떻게 애매하고 이거 다 만져지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실제로 옷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도 건드려지지가 않아. 그치? 지금 내가 되게 꽉꽉 누르면서 닦거든? 근데 안 눌러져.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터치를 하면서 눌렀을 때 햅틱 반응이 나면서 햅틱 반응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약간 타블렛 PC 같은 느낌이야. 근데 타블렛 PC인데 이 햅틱과 어쿠스틱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소리도 들리고 진동도 같이 오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 얘랑 바꾸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매뉴얼의 순서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조금 더 개인 활용도에 맞춰서 변경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런 식으로 넘길 때는 또 굳이 누르지 않고 그냥 가벼운 터치 드래그로 넘길 수가 있어. 지금 순서 바꾸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는 라디오보다 내비게이션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디어보다는 전화를 더 많이 할래.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지. 그리고 완료를 눌러놓고 내비게이션에 들어가면 근데 이런 것도 부드럽게 터치로 내비게이션 줌인, 줌아웃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기본 옵션을 선택할 경우 8채널 전격 출력 80W에 불과하지만 아우디 사운드 시스템을 장착할 경우 10채널에 160W의 전격 출력 그리고 약 200만원의 추가 비용으로 뱅앤올롭슨 어드밴스드 3D 사운드 시스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9채널 총 1820W의 전격 출력을 가진 3D 사운드를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웬만한 차량의 라이트들은 자동 설정을 해둘 수 있고 낮에는 주행등이 켜져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추가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다 생각되지만 굳이 2018년형 A7에서 특징을 찾자면 모든 버튼이 햅틱 및 어쿠스틱 터치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부드럽지만 약간은 푸시를 해야 하는 터치로 단순 터치만 했을 때 뭔가 허전한 느낌도 없애고 단순 버튼식일 때보다 세련된 충격 터치의 느낌을 살렸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통 스티어링 휠 주변에 있는 0버튼 많이들 짧은 주행 거리를 체크하고 주유 후에 얼마나 타는지 0으로 돌려놓고 하시죠. 신형 A7은 이 0으로 돌리는 버튼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물론 보드 컴퓨터에서 단 장거리 정보를 볼 수 있긴 하지만 주유 후에 꼭 0으로 찍어놓고 다니는 습관이 있는 저 같은 경우엔 A7을 탑승하자마자 그 버튼을 찾았거든요. 이틀 시승을 하고 주유를 할 때 돼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주유를 하면 자동으로 인식을 하고 0으로 돌릴지 말지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앰비엔트 라이트. 기존 아우디 차량들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무드등, 실제 밤에 탑승해서 세팅해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암비엔트 라이트가 쫙 하고 켜지네요. 확실히 밤에 보는 것도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뒷자리도 그렇고 아주 무드 있게 무드등이 켜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A7 같은 경우는 앰비엔트 라이트의 선택폭이 굉장히 넓어졌더라고요. 보니까 기존의 드라이브 셀렉트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설정은 당연히 있고 세팅이 되어 있는 얘네들이 뭐 테마를 정해놓은 색깔 마리팀 뭐 이거 솔라, 임플스, 비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디비주얼로 들어가서 디테일한 설정을 바닥이나 이쪽 밑으로 뿌려지는 것과 이 라인을 잡아주는 색 두 가지를 따로 설정을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뭔가 엄청 대단한 기술이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밤에 주행을 할 때 약간 그래도 무드 있는 그런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저는 이거 따로따로 설정할 수 있게 한 게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왕 비싼 차 타는 거 좀 이런 디테일까지 꾸미면서 타면 좋잖아. 사람들 딱 탔을 때도 와 이쁘네요, 뭔가 안락하다, 그런 느낌도 들고,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면을 좀 파란색 계통으로 바꾸고 확실히 보이게 밝게 할게요. 이렇게 밝게 하면 색깔 확 보이시죠? 10번 색깔. 그래서 총 1번부터 30번까지 30가지 색깔을 고를 수가 있어요. 핑크한 색깔, 오렌지 계통에 가까운 색깔도 할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약간 색을 완전히 끌 수도 있고 밝기 조절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인 색깔도 마찬가지로 1번부터 30번까지 총 30가지 색깔을 고를 수 있는데, 요런 색깔 넣고 밝기를 또 완전히 끌 수도 있고 쫙 올려서 이렇게까지 넣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살짝 눈이 부셔요. 지금 저희 카메라에서 얼마나 잡히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꽤 눈이 살짝 부시는 정도? 그래서 약간 이 정도로 줄여놓고 이렇게 드라이브 하면은 정말 감성적일 것 같아, 그치? 제가 그래도 나름 감성적인 남자라서 이런 무드등을 굉장히 좀 중요시 생각을 해요. 방에도 무드등이 있고 벽으로 쏴서 올리는 그런 빛 되게 좋아하고, 위에서 바로 내리쬐는 빛보다 그런 거 좋아하니까 외형이나 또 안에 그 인테리어적인 기능을 많이 생각한 것도 정말 좋고, 이런 사소한 거지만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이런 무드등에 이렇게 섬세한 신경을 쓴 것도 정말 굉장한 풀체인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이트 뷰 혹은 나이트 비전이라고 부르는 이미 메세데스 벤츠 S클래스에도 탑재되어 있던 기능인데요.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영상을 계기판에 나타내 운전자가 야간 주행 시 보다 안전 운전을 가능하도록 만들었네요. 자세한 실제 주행 장면은 3부 때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Q5 리뷰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추가 옵션으로 선택 가능한 적응식 에어 서스펜션입니다. 5단계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에 의해 자동으로 세팅을 변경할 수도 있고, 수동으로 직접 조작해 높낮이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높이 중간 단계에서 고급 세단으로서의 컴포트함을 느낄 수 있게 하고, 다이나믹으로 낮춰 스포티함을 즐길 수도 있으며, 가장 높이 세팅해서 SUV만큼은 아니지만 방지턱을 넘거나 약간의 비포장 도로를 달리기에도 유용합니다. 현재 제일 낮은 높이로 되어 있을 때 컴포트 모드나 에피시엔스 모드로 바꾸게 되면 쭉 올라오게 되죠. 3단계까지 올라가는데,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올리기를 눌러주면 5단계까지 끝까지 올라갑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다이나믹 모드를 눌러주게 되더라도 변동이 없어요. 왜냐면은 제일 높은 상태에서는 다시 내림 버튼을 눌러야지만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지금 다이나믹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끝까지 내려가겠죠. 내려가는 속도는 더 빨라요.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테스트를 연속해서 하다 보니까 올라갈 때 공기 펌프를 넣는 속도가 많이 느려지긴 했지만 내려가는 속도는 빠릅니다. 올라가는 속도는 보통 한 30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올리는데. 전체 길이가 4984에서 4969로 폭이 1911에서 1908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렁크의 적재 용량은 이전 세대와 동일한 535리터입니다. 스포트백 형태 차량들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A7은 유리 쪽 커버를 떼고 적재를 할 경우 더 볼륨이 있는 물건들을 적재 가능하겠네요. 뒷자리 시트를 눕힌다면 더 긴 물건도 가능하고요.
트렁크 뚜껑이 여기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떼고 위에 윈도우 커버까지 뗀 상태에서는 이 정도 두께가 더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이만큼의 볼륨이 더 추가 적재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또 의자를 눕히고 반대쪽에서 또 의자를 눕히게 되면 이거야말로 그냥 정말 넓어요. 이렇게 정말 다리를 쫙 펴고 요가를 해도 여기 다 전체 나와요? 여기까지? 아무튼 이 정도로 적재 공간이 넓다는 거 굉장한 메리트인 것 같아요. 스포츠백을 탈 때마다 저는 정말 가장 실용성 있는 부분이 이 적재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많은 자동차 업계들이 차량에서 많은 전자장비를 사용하면서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번 A7에 적용된 이 3D 서라운드 뷰도 그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좁은 길을 운전하면서 이 기능을 사용해 보았는데 엄청 신세계더라고요. 물론 기존의 BMW나 벤츠에서도 비슷한 기능이 있습니다만 A7은 뒷바퀴 조향 옵션까지 추가하게 되면 보다 편리한 운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타이어 쪽 카메라 각도가 잡혀서 주차 시 타이어나 휠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이나믹 All Wheel Steering. 2016년부터 아우디 Q7에 처음 달려서 현재 A8과 A7 차량의 추가 옵션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중 활용 점정은 이 다이나믹 All Wheel Steering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유럽에선 1900유로, 약 250만원 정도 추가 금액으로 장착할 수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시속 60km까지의 저속 주행에서 조향 시 앞뒤 바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5도 각도로 회전하므로 기존 앞바퀴만 조향했을 때보다 스티어링 각이 1m나 좁혀져 주차나 출차 시에 편안한 핸들링이 가능하고 시속 60km 이상의 속도에서는 앞뒤 바퀴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조향, 보다 안정적으로 빠른 차선 변경이 가능합니다.